자, 이번 주에 일발장전 리뷰인데 사실 이번 주에 거의 뭐 망입니다. 망. 예. 다 망했다. 주가가 왜 이렇게 무거웠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꼬였죠. 지금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아까 우리 오비락을 얘기했지만 중첩되게 꼬였습니다. 대북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에 대한 기대감 전자 그것도 희한하게 흘러갔고 그다음에 이제 또 환율 문제 뭐 여기 이제 외국인이 쏟아붓는 매물 폭탄 뭐 하여튼 그 재료는 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악재가 물고 나왔는데 이번 주에 일반장전도 조금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는데 한번 리뷰는 좀 해보도록 하죠. 월요일 날 했던 게 이제 사조동화원 마지막 해빙의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사조동화원은 대북주라는 걸로는 관련성을 그렇게 딱히 지어지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이제 식량이라든지 인도적 차원의 교류 그리고 또 이제 뭐 제분업체입니다. 그런 본업이 사실이 있는데도 모멘텀까지 이제 첨가를 좀 해봤는데 모멘텀은 틀렸어요. 그래갖고 시세가 좀 굴곡이 있었는데 이 회사 그냥 본질만 보셔도 됩니다. 지금 사조 대림 같은 경우 소액주주하고 대주주 간에 좀 지분 다툼이 있죠. 사조 대림이 아니라 사조 산업. 네, 죄송합니다. 사조산업. 사조산업의 계열로 보면 이제 사조동화원도 사실은 수익성이 잘 나고 있고 실적도 괜찮고 제분 가격 그리고 특히 밀 가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침에도 브리핑해드렸지만 계속 들썩들썩합니다.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사조동화원은 뭐 꼭 대북 이슈만 아니더라도 계속 볼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봅니다. 아쉬움이 좀 남았던 기업이고 월요일 날. 자, 화요일 날은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테마에 엮이지는 않는데 본질은 괜찮은 이런 회사들 몇 가지 짚어봤는데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아니고 그냥 미워지는 계속 미운 회사들이 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. 뭐 그냥 유지되고 있어요. 하나기술은 뭐 무겁고 솔로엠도 또 밀렸다가 다시 어제는 좀 올라왔고 와이더 플래닛은 그냥 흐르고 있고 바디텍매드도 그냥 제자리고 뭐 이슈를 못 하고 있는 거죠. 하여튼 기업 내용은 근데 변함이 없이 계속 주목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. 아쉬움은 언젠간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하여튼 테마에는 엮이지 못하고 있어서 주류적으로는 못 들어가고 있는 아쉬운 기업들. 여기는 그냥 지켜보는 정도로만 빼겠습니다. 자, 수요일 날 했던 게 이제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진단 키트의 포인트가 되는 핵산 추출, 정밀 검사가 더 요구되는 요 핵산 추출 장비하고 시약을 제조하는 제놀루션을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반짝하다가 다시 좀 내려왔죠. 근데 어제 다시 여의도에서는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. 너무 싼 거 아니냐고. 네, 너무 싸죠. 바이오니아의 시가총액 1조 1,000억에 비하면 제놀루션 1,700억은 너무 싸다. 이 평가들을 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놀루션은 계속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. 오히려 밀리면은. 방송 나가고 이제 방송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가가 이제 오르다가 밀린 기업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밑에서 이렇게 조금 관심을 둘 만하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어제 목요일 날 회심의 그 녹십자를 한번 설명을 드렸죠. 진단과 백신의 무한반복. 치료제가 이제 주목을 받는 흐름이 그렇게 됐잖아요. 네, 치료제는 아마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오늘은 확진자 수도 2,000명 언저리일 것 같은데 연휴를 어떻게 지내느냐 좀 불안하긴 합니다. 이제 뭐 이동하지 말라고 당국에서는 자꾸 그러지만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휴가 시즌인데 어찌됐건 이 코로나는 이제는 뭐 방역 강화만으로는 한계에 동달한 거는 대부분 다 국민들이 느끼고 방역 당국도 느끼고 있는 거고 공감하는 부분이죠. 그래서 치료제입니다. 치료. 경구용 치료제들에 대한 얘기, 머크 얘기 해드렸고 녹십자를 어제 조금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혈우병 치료제가 승인이 난 재료가 공교롭게 또 나왔음에도 주가가 무거운 거는 아마 수급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. 회사의 어떤 뭐 악재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제 이제 옵션 만기 때문에 좀 밀린 것 같아서 녹십자는 오늘 다시 반전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기업은 사조동화원과 요거는 계속 보겠고 그다음에 제놀루션도 계속 봅니다. 오늘은 이제 녹십자를 중심적으로 타겟 놔두고 집중하겠습니다. 네. 뭐 있나요, 녹십자? 모르겠습니다.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렇게 좀 호재를 잘 반영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.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. 녹십자 어제 랩셀하고 뭐 합병인 이슈는 있었는데 제가 봐도 포장만 좀 하더라도 이거는 되게 엄청난 좀 편승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소외된 것 같아서
좀 저도 좀 눈에 좀 아른거리긴 합니다. 뭐 네. 언젠간 뭐 하여튼 시간 싸움 아니겠나 싶. CMO 그렇죠? 네. 기대가 워낙 컸었잖아요. 크긴 근데 이제 했죠. 그 네. 계약이 이제 특히 이제 CPI 쪽에 5억 도즈, 뭐 5억 도즈일지 뭐 3억 도즈일지 아니면 뭐 8억 도즈일지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계약이 돼봐야 아는 건데 모더나 어쨌든 이슈도 뭐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. 구체적인 가격까지 지난주에는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. DP만 하더라도 네. 개당 뭐 몇 달러 수준만 되더라도 돈이 된다는 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SK 바이오사이언스 보면은 네. 돈이 된다는 건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계약이 자꾸 안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 부진까지 막 같이 겹치니까 이제 녹십자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하반기 때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어요. 네. 실적만 놓고 본다면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원래는 이제 독감 백신, 사과 백신 제조했잖아요. 네.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제조하느라고 설비를 다 그쪽으로 옮겨버려가지고 독감 백신은 녹십자가 거의 독점이다.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3분기 때부터 이제 겨울 대비해가지고 독감 백신 출하가 시작되거든요. 네. 그럼 3분기 때는 뭐 녹십자 실적이 기대했던 거 훨씬 이상으로 좀 좋아질 거고 거기에다가 계속 지금 뭐 소문만 뭐 무성한 그 코로나19 백신 CMO와 관련된 네. 거, 그게 이제 성사가 된다면 주가는 완전히 이제 좀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거고, 네. 그러면서 사실 녹십자 이제 나온 재료들 중에 많이 묻혔던 게 있는데, 어제는 또 혈우병 치료제. 여러분들도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, 녹십자가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, 이제 미국이 혈우병 치료제 시장이 한 3조 원 정도 규모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중국 시장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가지고, 혈우병이라 하면은 이제 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딱딱이 굳지 않고 네, 계속 응고되지 그렇죠. 않는. 않는 네, 거죠. 맞아요. 그거 이제 치료제인데 그래서 그 이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려다가 더 큰 중국 시장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어 가지고 어저께 승인이 떨어졌다는 거. 네. 그게 정말 좀 좋은 호재인데 오히려 주가는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. 그만큼 좀 어저께 이해가 안 됐어요. 네. 그만큼 어제 뭐 이 그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들의 매도가 워낙 좀 강했었기 때문에 네. 그냥 뭐 바스켓 매도가 좀 나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녹십자가 이펙트와 조금 상식과 그다음에 뭐 기대감과는 주가가 거꾸로 가버리면은 저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잘 흥이 안 나죠. 네. 네. 그래서 뭐 녹십자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니까 주가야 뭐 좀 본질대로 보셔도 하겠죠. 좋겠다. 네. 네.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자, 또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나? 2차 전지? 뭐 2차 전지 뭐 이따 또 2차 전지 말씀드릴 게 있기 이따가 있고. 때문에 네. 하여튼 이번 주는 저도 이제 돌이켜 보면 좀 떠오르는 이제 종목들이 몇 개 한정적이에요. 그만큼 이제 움직이는 종목만 움직였다라는 얘기죠. 뭐 네. 카카오뱅크, SK 바이오사이언스, 에코프로 세 종목 뭐 이 정도만 이번 주는 내내 좀 왔다 갔다 했던 게 아닌가 기억에 좀 남는 것 같고 뭐 보면은 이제 뭐 대형 IPO, 그러니까 대형 이제 공모주 그다음에 백신, 2차 전지 요 위주로 일단 이제 주 초에 좀 움직였고 어제는 뭐 어제 그제는 반도체가 밀리면서 이제 좀 반대 쪽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그리고 크래프톤 뭐 이런 것도 이제 뒤로 밀리는 이제 이런 종목에 이제 시선들이 좀 몰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일부가 좀 발목에 잡혔다 보니까 많이 오른 쪽에서의 시세, 그러니까 많이 움직였던 거의 시세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수 관련된 대형주는 사실 좀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좀 틈새를 찾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좀 뭐 환율단도 좀 60원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외국인들이 급반전을 해서 다시 이제 한국 주식을 갑자기 오늘부터 담을 가능성은 뭐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역시 좀 틈새를 찾는 그런 과정은 뭐 계속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대북도 사실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뭐 이렇게 해서 잘 돼가지고 뭐 한 방에 이렇게 됐던 그런 적이 있었나요? 단 한 번도 없어요. 계속 이제 서로 찌글찌글 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고 뭐 대북 아이디어로 일단 사조동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지금 식량난, 뭐 작황 뭐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뭐 이런 좀 식량 관련된 종목들은 뭐 지속성은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. 다만 좀 대북 이슈가 좀 살짝 밀렸기 때문에 좀 네. 뒤로 밀리는 거지. 뭐 말 그대로 이제 앞서서 이제 오비락이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약간 그런 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틈새들 중에서 좀 지속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쪽은 역시 치료제 그리고 어제도 강세가 나왔었던 탄소세 관련된 네. 종목들 그리고 이제
플러스로 하면은 이제 원격 의료가 접목이 될 수 있는 의료기기 뭐 요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이슈가 됐죠. 네, 네. 홍남기 부총리가 근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자가격리 들어가신 것 같은데. 예. 네, 그 모바일 원격 진료하고 그다음에 약을 배달하는 거 부릉 이 1시간 내 배송 이래가지고 어제 뭐 비트컴퓨터, 인성정보, 라이프 시멘틱스, 뷰노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했으니까 네, 오늘 맞습니다. 아마 개장가에는 네. 또 그게 반영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과 관련된 뭐 이런 또 이슈가 그쪽이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뭐 그런 쪽이 이제 거기 또 이제 틈새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거래 대금은 뭐 양시장 합쳐서 30조가 넘게 돌거든요. 네. 그러면 뭐 그 탄화는 뭐 충분하게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각을 이제 뭐 이제 좀 좁히자면 개인적으로 이제 치료제 쪽, 그다음에 탄소세 관련돼서 이제 2차 CO2 포집 그리고 이제 원가로 요게 이제 오늘 장에서는 좀 강세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니까 이번 주 일발할 때 혹시 붙였던 것 중에 더 집중하거나 뭐 이런 거 그걸 좀 저도 지우고 싶어가지고 다르게 좀 약간 좀 틀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좀 뭐 어제 했었던 대웅제약 정도는 좀 지속성 있게 좀 보고 싶고요. 물론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셀트리온입니다만 그래도 후보가 되고 있고 가장 빠른 임상 단계에 있는 이제 그런 대형 제약사로 봤을 때는 뭐 대웅제약 정도가 좀 맞는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화면에 녹십자, 대웅제약 네. 이렇게 남겨두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탄소세 관련돼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캠트로스? 있는데 그게 이제 작은 과열 들어갔어요. 근데 아, 이제 그래요? 어제 그 분장 날았죠, 분장. 네. 어. 그래서 어제 유니드라는 종목이 다시 또 반등이 나오니까 탄소세도 이제 뭐 이렇게 과열 종목에 좀 매매하시긴 좀 그러니까 유니드라는 종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밸류가 아직도 싸거든요. 뭐 요 두 종목 정도 좀 붙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대웅제약, 유니드? 네. 오케이. 그리고 또 어제 뭐 나로호, 죄송합니다. 누리호. 네. 나로호가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이제 10월 21일 첫 발사를 이제 시도한다고 하죠. 2차 발사는 내년도 5월 19일. 뭐 9월 말에 최종 발사일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항공우주 쪽 테마가 좀 있었고 엔터테인먼트가 좀 강했고 네. 이게 이제 틈새 시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 매니저는 이번 주에는 뭘 하셨고 그다음에 집중. 제가 이제 선택? 키워드 시간에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뭐 엔지캠 생명과 아, 엔지캠. 다음 주도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엔지캠은 좀 빠지다가 그래도 막판에 자리를 딱 그냥 잡아놓고 있더라고요. 모더나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협상단이 이제 출국해가지고 그렇죠. 보스턴으로 가잖아요. 네. 뭔가 또 지금 자꾸 모더나 쪽에서 잡음이 자꾸 나오니까 계약 이행하라고 이제 정부 쪽에서는 압박 아닌 압박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뭐 또 치료제라든지 또 백신 쪽은 당연히 또 좀 관심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지캠 생명과학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 중에 제가 DI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네. 완전히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DI는 의외로 기관들이 오히려 매수를 좀 많이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지금 50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금 잘 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DDR5 수혜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좀 시끄럽고 아까 차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 반도체 쪽을 누르니까 2차 전지라든지 엔터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다른 쪽에 올라가는 거거든요. 네.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확실하게 이제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다른 섹터 쪽을 여러분들 좀 보시되 다만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익 QNC라든지 또 DDR5 전환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뭐 DI 그다음에 기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벌써부터 지금 이미 추세를 다 하루 이틀 조정을 끝내고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 쪽에서는 뭐 반도체 안에서도 틈새를 공략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뭐 좀 유효한 접근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종목 기업들은 뭐 그래도 일발 리뷰하면서 정리했던 것들을 다시 집중해서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DI가 맞습니다. 맞죠? 예. 네. 거긴 이제 안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요. 또 꺼냈어. 네. 네. 죄송합니다.
뭐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니까. 근데 뭐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DI 얘기하면 다들 이제 싸이를 이제 같이 연상을 하니까 모르겠어요. 어저께 엔터주들이 저기 YG 엔터테인먼트 막 10% 넘게 급등하고 그게. JYP도 올라오고 이래서 또 싸이도 요즘에 이제 기획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DI도 아랫꼬리를 길게 단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닐 엔터하고는 겁니다. 관련이 없다. 네.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IT 뭐 또 뒤에 얘기하실 거니까 하여튼 뭐 에헤라디오랜다. 그거는 싸이 노래인가요? 제목이 하여튼 같이 네, 해야죠. 그렇습니다. 네, 이제 저는 시간이 좀 연휴 지체돼서. 지나고 나서 네. 저희 또 개편할 때 다시 맞습니다.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이제 개편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네. 또 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